2만 조금 더 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굳이 하이브리드를 샀을까 싶긴 해요. 아, 굳이. 네. 어떤 뜻이죠?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이에요? 저는 32살이고요. 34살이고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인천이요? 네. 여기 광진구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한 몇 시간 걸리던가요? 조금 앞에서 좀 막혀가지고 네.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조금 넘게.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저는 네. 20년식 이제 캘리그래피, 네. 더 뉴그랜저 캘리그래피 선택했고요. 옵션은 제가 살 때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HUD하고 썬루프. 근데 저 썬루프 빼고 HUD만 넣고 뽑았습니다. 이게 더 뉴그랜저 IG 하이브리드죠?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자, 소유 기간이 혹시 신차를 뽑으신 건가요? 네, 신차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이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넘었네요. 주행한 키로수가 어떻게 되세요? 주행은 5만 정도 하고 있습니다. 5만 킬로 정도. 네. 뭐지? 네. 자,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직진이에요, 사진님? 네. 네, 계약 후 인도 기간인데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제가 전에 타던 차가 이제 네. 엔진이 네, 보링해야 돼가지고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한 2달 정도 렌트를 했었고요, 다른 차들을. 네. 그리고 나서 2월에 출고를 받아서 그냥 쭉 타고 있는데 사실 1년에 한 지금 2만 조금 더 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면 굳이 하이브리드를 샀을까 싶긴 해요. 굳이. 네. 어떤 뜻이죠? 1년에 2만 좀 넘으신데? 그러니까 뭐 이 하이브리드 이점이 그렇게 있나 싶은 거죠. 그냥 2만 넘으면 사실 디젤이 더 낫긴 하니까요. 좀 짧으면 괜찮은데 2만 네. 킬로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거 뭐지? 계약 후 인도 기간. 계약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제 받으신 거예요? 제가 10월 나오자마자 바로 사전 계약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5개월 정도. 그 전까지는 뭐 렌트 좀 하시다가 타시다가.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그 전 차는 어떤 거를 탔냐라는 질문인데 어떤 거 타셨어요? 저는 저기 라세티 프리미어 라세티 프리미엄? 09년식. 이야, 거의 한 10년 넘게 타신 것 같은데, 그쵸? 그거 중고로 탔어요. 그거 중고로. 네. 그러면은 이제 라세티 프리미어를 타시다가 어쨌거나 보링 때문에 이제 이 차를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 차종 분명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랜저 그쵸. 말고도. 네. 근데 이 그랜저 IG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시승은 2개 했었거든요. 그랜저랑 K7. K7 그때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거 했었고, 그리고 그랜저는 이제 페이스리프트 전, 이거 전 버전 그거 해봤는데 사실 승차감은 저는 K7이 더 좋았는데 네. 딜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현대로. 그래도 차는 국산 차는 현대
그냥 그쵸, 그럴 수 현대 있죠. 샀어요. 아니, 딜러분이 왜 마음에 안 드셨어요? 그게 더 궁금한데요? 그 계약 조건을 사실 뭐 어느 정도 이제 오픈을 해줘야지 저도 선택을 하는데 네. 이제 뭐 아무런 그냥 돈 넣어라 배짱 부리길래 아, 사실 시승한 딜러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제꼈고 그래서 음, 한번 집 근처에 있는 기아 자동차를 한 번 더 갔는데 네. 네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기아는 아닌가 보다. 네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음, 사실 부모님은 이제 기아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음, K7 사는 게 어떻냐 그냥 그러길래 갔는데 사실 리스트엔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현대 거 음, 소나타 아니면은 이제 그랜저 2개 보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기아가 그러길래 아닌가 보다 하고 탈락. 그냥 네. 나왔죠. 아, 네네네. 소나타랑 그랜저. 네. 야, 그랜저 하이브리드 풀옵션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거의 야. 썬루프 넣었으면 5천이 넘었고요. 그니까요. 안 넣어가지고 5천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소나타랑 그랜저 사실 보통 진짜 K7하고 그랜저는 이해는 되는데 소나타랑 그랜저는 사실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소나타는 사실 그냥 할부금 때문에 생각했던 거고요. 사실 그랜저가 더 갖고 싶긴 했죠. 타고 싶긴 그랜저가? 했죠. 네. 그렇구나. 자, 그랜저도 보면은 뭐 하이브리드, 가솔린, 뭐 디젤 다 있잖아요. 네. 일단은 하이브리드 괜히 선택했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지만 당시에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그때 당시 라세티 프리미어가 네.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기름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유도 쌌었고 이제 근데 승용을 또 디젤로 모는 거는 시끄러워서 싫을 것 같아가지고 가솔린을 2.5로 타면은 기름만 먹고 또 차는 안 나가고 하니까 그때 그 라세티 프리미어가 지금 그랜저 한 달 기름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름값 내기 싫어가지고 사실 이거 선택했는데 네. 그걸 보면은 이제 선택은 잘한 것 같은데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 있는데 와이프가 살짝 예민하더라고요. 이 전기차 회생제동도 그렇고 네. 이게 처음에 전기로 풀토크, 풀토크 나올 때 조금 멀미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조금 괜히 샀나 이걸 그냥 그러긴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괜히 산 게 뭐 연 키로수보다는 이제 사모님. 그쵸. 애기도 원래는 애기들이 원래 멀미하면 자거든요. 네. 지금은 졸리면 자는데 그때는 계속 잤었어요 차 안에서. 이제 보니까 그것도 이제 멀미했던 것 같더라고요. 멀면서 이거 탔을 때는 전혀 못 느끼셨죠? 시승했을 때는. 네 시승했을 때는 뭐 저는 운전하니까 지금도 사실 잘 느끼기가 어려운데 뭔가 미묘한 그게 좀 있나 보다. 저도 사실 느끼기 좀 어렵거든요. 이게 갑자기 하이브리드 가다가 네. 엔진이 갑자기 휙 돌아서 그런가? 아니요 이게 그 전기차 관성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제 뉴스에서 보긴 했는데 네네. 그게 그렇게 느낄 정도인가 싶기는 해요 사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사모님께서 일단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샀으니까. 그쵸. 네. 그래도 자, 제가 엔카를 보고 있는데 등급이 또 굉장히 많네요. 근데 당시에 2개밖에 없었다. 캘리그래피와 어떤 거 있었어요? 익스트림하고 프리미엄 맨 밑에 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캘리그래피로 하신 거는 어떤 거예요? 오래 탈 생각하고 뽑은 거라서. 그냥? 네. 네, 맞아요. 그죠. 오래 탈 생각하고 뽑은 거라서 익스트림에서 사실은 옵션을 조금 넣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뭐 원하는 옵션을 다 넣으니까 결국에 캘리그래피에 다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썬루프는 사실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 그거 빼고 그냥 그러셨구나. 캘리그래피에 다 있어가지고. 근데 썬루프는 사실 또 많이 또 찾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왜 별로셨어요, 썬루프가? 지금은 조금 왜 안 넣었을까 하긴 하는데 애기가 좋아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현대 썬루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차 살 때 저 이거 살 때 이제
좀 비싼 게 아니라서 한 10년 생각하고 산 거라서 좀 지나면은 이제 아버지 차 보면은 잡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차는 가솔린에다가 하이브리드까지 뽑으면 되게 조용하게 뽑는 건데 잡소리 나면은 그러네. 사실 좀 거슬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요. 그게 싫어서 저기 실례가 좀 안 된다면 아버님 차는 어떤 거셨어요? 썰루프에 잡소리가 좀 나신다고 좀 아빠 그러셔가지고. 차는 네. 투싼 처음 나온 거. 투싼 처음 나온 거 그게 네. 썰루프가 있는데 거기서 좀 잡소리가 좀 나셨구나. 네, 그건 심했죠. 그건 심했고 네. 친구 차도 산타페였는데 네. 그 차도 잡소리가 심했어요. 그 당시에 나온 것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싫더라고요.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차 조용한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차량 금액이죠. 요거는 얼마예요? 요게 4,900인가? 4,900. 네, 뭐 다 해서 5,000인가 5,100인가 그 정도 딱 5,000 줬던 것 같아요. 딱 그때. 취등록 포함해서 세금 다 포함해서. 그때 하이브리드라서 뭐 조금 감면 받아가지고 취등록세 140만 원인가 감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이제 원래 한 2,000, 3,000 늘려 그랬는데 네. 그때 갑자기 집을 사는 바람에 풀할부로 하고 풀할부. 네, 카드는 이제 끝났습니다. 풀할부를 하고 보통 풀할부 하면 보통 한 5년 하지 않나요? 은행에서 10년짜리 하나 받았었고요, 그냥. 그냥 10년짜리로? 네, 카드로 5년 했었는데 카드로 카드는 이제 5년 안 돼서 끝났고 그러면 월 얼마에 지금 현재 나가고 있다 보면 될까요? 월 지금 한 4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40 정도 나가고 네. 앞으로 한 8년 남았죠? 은행 한 게요? 네, 근데 뭐 그것도 뭐 중간에 다 끝낼 거라서. 중간에 네. 일단은 그렇게 일단 구매하셨다. 보험료죠? 얼마 나가나요? 보험료가 원래 첫 해에 이제 100 정도 잡혔었거든요. 와이프랑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 이제 자전거랑 사고 나가지고 올해 바로 전달에 이제 했는데 120 정도. 120 정도? 네.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반료, 고급료 어떤 거 넣고 계세요? 제가 고급료를 한번 넣었었는데 넣어봤어요? 네, 네네. 좋긴 좋은데 제가 사실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급유를 넣고 이게 그냥 공회전 돌리는 게 네.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네. 저는 일반유로 이제 넣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네. 그렇다면 고급유 넣었을 때랑 일반유 넣었을 때 차이가 좀 나던가요? 그냥 쭉 가면 돼요. 그냥 네. 조금 더 조용한 정도? 조금만 조용한 정도? 네, 하이브리드라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가득 넣는 비용 일반유 기준으로 한 얼마 들어가나요? 저는 여기 칸으로 한 2칸이나 1칸 남았을 때 작은 칸으로 몇 칸 기준이죠? 이게 네 칸인가요? 4칸인데 작은 칸이 이제 12칸인가 그럴 거예요. 3칸씩. 네네. 그래서 작은 칸으로 2칸이나 1칸 남았을 때 50씩 넣거든요. 네. 50리터씩. 50리터씩?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넣었었는데 오늘은 75,000원 정도 50이 안 들어가가지고 75,000원 정도 나왔었고요. 거의 기름 비쌀 때 이제 한창 비쌀 때 2,000원대일 때는 11만 원, 13만 원. 지금은 거의 비싼 데서 넣어도 88,000원 안짝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야, 그 정도 넣으면요. 네.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 보면 될까요? 사실 주행만 하면은 한 700 정도는 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차 안에서 대기하면 좀 오래 대기해서 그게 좀 많이 까먹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600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대기 때문에. 네. 이 차 연비는 좀 어때요? 시내 연비라 고속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오면서 한 70km 탔는데 오늘 넣고 나서 네. 거의 저는 100% 시내거든요. 18 정도 찍고 진짜 막 타도 15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고속도로다 하면은 몇 정도 나와요? 고속도로 타도 제가 뭐 네, 120 정도 쓰니까 네네. 네. 한 16에서 1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시내든 고속이든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별로 없고 처음에 길들이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별 차이는 모르겠어요. 별 차이는 시내랑. 없는 것 같다. 네. 저 한 달 유지비인데요. 거진 보니까 차주님께서 한 달에
어디 보자. 한 2만, 아니다.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아니 2만 5천 킬로, 그쵸? 네. 거진 한 달이면 거의 한 2천 킬로 탄다 보면 되겠네, 그쵸? 네. 그러면 한 달에 주유비로만 어느 정도 나간다 생각하면 될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저는 2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만땅 50리터씩 2번 정도 넣거든요. 작년 7월에 놀러 갔을 때 이제 한 4번 주유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2번이나 3번 주유하면은 그래도 20만 원 초반대 많이 넣어봤죠. 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인데요. 외관 디자인 현재 기준에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좀 어떤가요? 사실 뒷모습은 지금 현재 나온 GN7 이 훨씬 예쁜 것 같고요. 뒷모습은. 네. 앞에는 둘 다 저는 별로예요. 그래요? 네. 별로예요? 앞에는 사실 네. 와이프는 잠자리 같다 그러거든요. 네. 얘도 별로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너무 뭐 네모나고, 사실 GN7 핸들도 제가 볼 땐 뭐 핸들은 이게 더 이쁜 것 같고 뭐 그래요. 이야, 그럼 차주님의 스타일 앞부분은 어떤 게 차주님 스타일인가요? 라스트 프리미엄?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게 그냥 더 그거에 앞부분은, 차라리 HID 있으면 그게 더 예쁜 것 같고. 디자인 쪽으로는. 네. 그러면 그랜저를 사신 이유는 뭐죠? 그냥 그랜저였죠, 단순히? 사실 G80 전기가 있었으면 그때 한번, 아니면 언제 탈까 해서 그냥 그때 사고 싶었긴 했는데 네. 그때는 있지도 않았고, 그때 이제 사실 뭐 어머니께서 이제 너 사고 싶은 거 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G80 이제 9형이 프리미엄 초이스인가 뭐 프리미엄 럭셔리인가 해서 뭐 떨이하는 그거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건 좀 너무 비싸더라고요. 비싸서. 착값만 5,400이라. 차주님 마음은 사실 제네시스였네요, 그쵸? 네, 제네시스였어요. 제네시스였는데 그냥 비싸다 보니까 그랜저로 가야겠다. 그냥 그랜저 풀업이 낫겠다. 네. 하지만 외관 디자인은 다 별론 것 같아. 맞죠? G80이 제일 이쁘죠. 그쵸. 네. 네. 실내 디자인도 실내 디자인은 어때요? 이거 그래도 제네시스 많이 따라해서. 그래도 네. 실내 디자인은 그나마 괜찮다. 네. 정도 보면 되겠는데, 그쵸? 네.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아무래도 시승을 먼저 하셨겠죠, 그랜저도? 구형 했었죠. 구형? 네. 그럼 이 차는 그냥 차를 처음 살 때 시승 그냥 안 하고 사신 거 같아요? 이 차 살 때는 아예 그게 없었고요. 시승차가요? 음. 그러면 네. IG만 있었어요. IG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차 처음 탔을 때 첫 느낌 어떠셨어요? 이제 하이브리드 딱 받고 시동 키고 주행하셨을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일단 딱 앉았을 때 제가 받으러 갔거든요. 탁송을 못 해가지고. 받으러 가가지고 되게 고급스럽다. 시동 하고, 키고. 네. 잘 나간다. 잘 나간다. 네. 두 가지가 좋고 그랬구나. 네.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뽑기 운이 있나요? 뭐 카페 보니까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차주님 차는요? 저는 뭐 여기 발 밑에 등이 한번 나갔었거든요. 저 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가니까 뭐 1시간인가 들여서 바꿔주더라고요. 무상으로. 블루 핸즈로 가셨어요? 아니면 사업소로 가셨어요? 저는 블루엔즈 갔어요. 블루 핸즈 가서 네. 되게 그래도 고맙다. 보통 바빠가지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네. 뭐 하나 했더니 그거 갈고 계시더라고요. 우회전이에요, 우회전. 근데 중요한 건 차주님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네, 점검 받으러 갔다가 네, 몰랐어요. 발견하신 거구나. 네. 저 튜닝한 거는 딱히 없죠. 이 등도 다 순정이죠, 흰 색깔에. 네. 자, 이 차 시트인데요. 이 시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 어떠세요?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물론 때가 좀 많이 타긴 하는데 네. 그냥 타요. 근데 되게 네. 색깔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브라운에 약간 화이트 시트 느낌인데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어쨌건 시트는 너무 편안하다. 시트는 좀 딱딱한 것 같긴 해요.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장거리 갔을 때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시트 포지션이 네. 잘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정말요? 네. 왜요? 어디 가요? 이게 다리 뭐 이렇게 전형적인 한국인 체형인데 네네. 다리에 맞추면 팔이 좀 멀고
팔에 맞추면 다리가 좀 아프고 약간 시트 포지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라세티는 직물 시트였는데 그거는 네, 오래 운전하면 허리는 아팠는데 못 맞추겠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타고 나서는 허리 등받이가 맨날 조정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네, 뭐 이야. 매일 조금. 근데 그게 크게 불편한 점은 아니라서.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172에 네. 몸무게가 70 왔다 갔다 해요. 70 왔다 갔다 정도 하시는데 일단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네. 게 좀 있다.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때로는 한손 운전할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어떠세요? 그거는 되게 괜찮아요. 그건 되게 네. 매우 괜찮은 위치에 잘 있다.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이 핸들 손을 만졌을 때 이 그립감이 잡았을 때 느낌은 좀 어떠세요? 가죽이라 네. 좋은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음. 플라스틱으로만 된 것들을 타가지고 무게감은 좀 어떠세요? 무게감도 적당해요. 적당하다. 네, 스포츠로 놓으면 뭐 좀 더 음. 뻑뻑해지긴 하는데 스포츠로 잘 안 해가지고. 아까 이제 K7하고 좀 비교 살짝 좀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기아는 조금 더 이게 핸들이 좀 더 무겁지 않던가요? 그때는 잘 하루 1시간도 안 타가지고. 그때는 잘 모르셨구나. 네. 그냥 말랑말랑한 승차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K7이 더 말랑말랑했어요. 약간 서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와이프도 그때 뒤에 탔었는데 네. 와이프도 K7이 더 좋긴 좋다고 하기는 했었어요. 말랑말랑. 이 차는 조금 딱딱하다. 네, 이거는 뭐 부모님도 그렇고 다 딱딱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시트도 딱딱하고 약간 승차감 서스펜션도 좀 딱딱한 것 같다는 거죠. 네네. 신기하다. 그렇구나.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죠. 그 K7도 하이브리드였네? 아니면 가솔린 시승차가요? K7도 하이브리드 시승했었어요. 하이브리드 시승했는데 네. 보통 소나타랑 K5는 K5가 좀 더 단단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윗단계는 또 반대로 돼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봐도 음. 서스펜션을 K7 걸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 한 10만 타면은 네. 교환할 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뉴턴했을 때의 회전 반경인데요. 좀 어떠신지, 주차할 때라든지. 주차는 사실 불편한 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유턴 회전 반경이 아무래도 조금 5m 좀 안 되니까 길긴 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감아야 되는 느낌? 생각보다 좀 감화되는 느낌이 좀 있다. 네. 자, 아무래도 전차하고 또 비교가 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많이 되죠. 그리고 전차하고는. K7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K7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회전 반경은 거의 비슷하겠죠, 어차피. 그거는 비슷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전차가 이제 라세티면은 준준형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왼손을 딱 얹었을 때 네. 잠깐만요. 저 앞차가 저 후진등을 켜놨는데 저 사람 괜찮겠죠? 갑자기 빵 한번 하는 게 낫나요? 안 일나나요? 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지금 앞차가 후진등 좀 켜놔가지고 혹시나 이제 신호 바뀌고 나서 껐다. 자,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 네. 쪽 네.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앞에 있다 좀 뒤에 있다. 저는 손가락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정위치 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다 원터치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핸들로 한번 넘어가서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제가 지난달에 이제 소나타 한번 렌트 받을 일이 있었는데 네. 네,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소나타하고 또 뭐가 좀 다른가요? 좀 버튼 이게 밑으로 내리면 음악이 내려가거든요. 네. 소나타는 위로 올려야 다음 곡으로 바뀌더라고요. 조금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똑같았어요. 나머지는 똑같았고 네. 뒤에 패들 시프트가 좀 있는데 네. 패들 시프트 기어 변속 때 쓰는 거죠? 네. 잘 쓰세요? 산길 아니 거의 쓸 일 없던데요. 쓸일 없죠. 네. 와이퍼는 깜빡해도 특이사항 없죠. 네. 자, 그다음에 계기판 한번 좀 여쭤볼게요. 디스플레이인데 전자식 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시인성은 되게 좋은데 네. 이게 아까 또 시트 포지션이랑 이렇게 맞추면
핸들이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금 나오는 차들도 좀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사장님 시트 포지션에 좀 가리는 부분이 네. 다 좋지만 편의성이나 시인성 다 좋은데. 네. 자, 그다음에 HUD 있죠? 네, 있어요. HUD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HUD도 네. 조금 고쳐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아, 이거 내비, 현대 순정 내비만 이제 네. 알려주고, 이 BM 이번에 나온 거는 또 T맵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현대가 그런 기술이 없을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맨날 빼놓고 해주니까. 음. 아, 그리고 소나타 그때 고려했던 게, 네. 그거 못생기긴 했는데, 플랫폼이 3세대라서, 그거 때문에 고려했던 것 같아요. 플랫폼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는 저거 모니터죠.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편의성은 좀 어떠신지? 저는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요. 만족스럽게 잘 쓰고 네. 있다.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토 되면서 이제 T맵이 풀화면으로 되거든요. 네네. 그 전까지는 현대 순정만 됐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현대 거를 이거 순정 내비를 쓰다 보니까 네, 편한 것 같아요. 편하게 잘 쓰고 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일단은 내비 쪽 비상카본 버튼 쪽인데 네. 이쪽에는 버튼바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세요? 여기 쓰는 게 맵이랑 내비 검색하는 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할 수 있고.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비상깜빡이가 괜찮나요? 네, 좀 멀긴 멀어요. 제가 뒤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좀 먼 것 같기도 하고. 우측은 거의 손도 안 닿으시겠다, 그렇죠? 닿긴 닿는데. 아니, 그 위쪽에 있는 비상깜빡이 그 오른쪽 부분은. 네, 안 닿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쪽 부분은 핸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음악 넘기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공조기 쪽인데요. 이게 반은 터치고 반은 또 저거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요? 풀터치보다는 이건 거는 그냥 버튼으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나머지는 그냥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쓰기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그다음에 기어봉이 없어요 지금. 저 네. 이거 전자식인데 이거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나오더만요. 이거 아닌가? 돌리는 게 나왔었던가? 이거 없어가지고 아예 바꾸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걸요? 예. 펠리세이드였나? 저는 편한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버튼을 따다닥 누르는 게 편하다. 물론 여기 뒤에 이거 요새 칼럼식으로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저 처음에 불편했었는데 뭐 보고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들 같은데. 네, 딱 불편한 건 잘 모르겠어. 처음에만 좀 불편했고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졌다. 네. 그렇죠. 지금도 혹시 안 보고도 누르나요? 눈 감고도? 안 보고도 누르기는 하는데 네. 어차피 후진을 누르면 소리가 나니까. 그러네. 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전자신과 오토월드 뭐 여기에 딱히 특이사항이 좀 없을 것 같고요. 네. 하이브리드가 이게 고정이에요, 드라이브 모드가. 그래요? 네, 이게 시동 껐다 키면은 컴포트로 바꿔놔도 에코로 돌아가요. 네, 되게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왜요? 사주님 에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에코가 좋기는 한데 도심에서 이제 막 끼고 그러는데 에코 잘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컴포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오토홀드도 매번 켜줘야 되고 좀 그거 두 개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그건 또 돈 주고 해야 되고 저장시키는 거? 네, 코딩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것만 드라이브 모드 고정하는 것만 10만 원인가 그렇던데 굳이 거기다 그렇게까지 돈 쓰고 싶진 않아서 그냥 또 타고 있죠, 그냥. 거기 좀 불편하다. 네. 자,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죠. 이런 컵홀더라든지 앞쪽 이런 뭐 수납 공간인데요. 운전석 쪽이라든지. 네, 여긴 좀 어떠신가요? 좀 뭐 좁아서 불편하신 게 좀 있나요? 수납 공간은 불편한 건 없고요. 컵홀더가 앞에 거는 좀 큰데 뒤에 게 좀 작아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이제 뒤에는 사실 뭐 그란데 사이즈나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컵홀더 여기 꽂아가지고 따로 여기 컵을 비치하는 걸 하나 샀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뒤로 가면서 네. 이제 뺐죠. 하면 이렇게 필요 들어가면. 없으니까. 이거 좀 크게 좀 만들어주지, 그쵸? 네, 이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 수납 공간 다 괜찮죠? 네. 여기 밑에도 있네요, 그죠? 시거체 쪽도. 네. 이거 괜찮아요. 여기 안 써요. 안 쓰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요거는 사실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조금 딱딱한 것 같다. 네.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진짜로 나도 서스 튜닝 할 차주님도 서스 튜닝 할 생각만 가지고 있다. 10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사실 튜닝이 아니라 그냥 네. 대체하는 거죠. 대체가 순정품이니까. 그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스포츠 모드가 따로 있죠. 네. 스포츠 모드 넣으면 서스 좀 좀 단단해지죠. 그런 느낌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은 잘 그냥 엑셀링만. 엑셀링 정도만. 네. 핸들 무게감도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보는 게 비슷한 맞는 것 거예요.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 질감 가속력인데요. 이 네. 차의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필요할 때는 네, 뭐 꿀리지 않고 잘 달려줘서 가속력은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네.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꿈속은 아니, 네, 꿈속에서 네. 네. 꿈속에서 네. 한 200 조금 넘게 밟았던 것 같아요. 200 좀 넘게. 네. 이야, 이게 200 좀 넘게 밟았을 때의 네. 차량 고속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그냥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는 오히려 완전히 그냥 직선 코스였어가지고. 오히려 그때는 좀 더 서스가 좀 더 단단한 게 좀 더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나는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시내가 100%다 보니까. 100%다 보니까. 네. 자, 모드별 변화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세 개뿐이죠. 네. 이제 세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전기로 갈 땐 또 전기로 가다가 갑자기 또 속도 좀 낸다거나 이제 필요 시에 또 엔진이 좀 돌죠. 네. 약간의 거기서 이질감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아까 풀토크가 나온다. 그거는 이제 네. 저는 못 느끼는 거고 네, 옆에 타는 예민한 분들은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차주님께서 풀토크를 느끼려면 차주님께서 풀악셀을 밟으셔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전기 자체가 이제 세게 확 나가니까 확 나가는 것 때문에. 네. 그때 그거는 확실하게 아는 게 네. 와이프가 지난달에 이제 소나타 빌렸을 때 그거는 2.0 자연흡기니까 네. 그거는 멀미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방식이 뭐 바뀐 게 아닌데 네, 그런 그런 거 거 있나 보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뭐가 있긴 있나 본데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 그러시구나.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엔진은 배기음. 일단은 엔진이 가동됐을 때 네. 이질감 같은 거 좀 있나요? 그냥 도는구나. 도는구나. 네, 엔진 들어왔구나. 들어왔구나. 근데 저는 전혀 현재까지 사실 못 느꼈거든요. 이게 진동이 이제 조금 생기긴 해요, 엑셀에. 근데 뭐 그거를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불편은 아니고 네. 그냥 차주님도 그렇게 막 이질감이 있다라고 보긴 좀 힘들겠네, 그쵸? 네. 그냥 뭐 도는구나 정도. 네. 그만큼 미세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HG 때는 네. 조금 되게 이질감 들었다고 하는데 브레이크 시스템도 그렇고 뭐 IG 하이브리드 친구가 몰았었는데 네. 그때부터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거 듣고 이제 산 거라서 저도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뭐 불편하진 않죠? 네, 없어요. 그런 없다. 거. 제동력 맞아. 가속력 다음에 제동력인데 브레이크 시스템은 좀 어떤가요? 브레이크 시스템 거의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딱히 밀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공동 네. 시내에서 타니까 뭐 굉장히 좋은 것 같다. 혹시 코너링도 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고속도로 IC라든지 네.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코너링은 네, 라세티가 더 재밌습니다. 라세티가 재밌다. 네. 얘는 왜 재미가 없어요? 라세티는 그 조그만한 차도 MDPS가 렉 타입인데 그게 저는 차이가 뭐 있겠어 하고 그냥 사실 샀는데 그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게. 얘는 좀 둔하다 보면 되네. 그러니까 똑같이 타각을 돌려도
내가 이만큼밖에 안 돌렸나 하는 그런 느낌.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재미가 없을 뿐이지.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요. 네. 특이사항 좀 있나요? 뭐 기업 변속 충격이라든지 뭐 이게 네. 아침에 딱 탔을 때 네. 2단에서 조금 뒤에서 누가 차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가끔씩. 꿀렁댄다? 꿀렁댄다, 네, 꿀렁대기도 하고 소리도 턱 하면서 걸려요, 조금. 근데 어, 그거는 그때 사업소 가서 물어보니까 원래 그 업데이트 될 거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단에서 2단 넘어갈 때. 2단 넘어갈 때 2단에서 3단 될 때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요, 1단에서 2단으로. 아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요? 네. 그때 조금 네. 열 좀 받으면 괜찮죠. 네. 근데 처음에만 좀 약간 좀 냉간시에 네. 그런 건 좀 그런 있는 것 같고 음. 나머지는 기업인은 사실 뭐 8단 넣어줬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도 뭐 불편하다 그러진 않죠. 8단 아니어서 괜찮죠. 네, 6단이어도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차주님이 요새 이거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이 지금 켜졌는데 네. 켜졌나요? 네, 켜졌어요. 느껴져요? 이게 공기 넣어줬다 빼줬다 하니까. 아 공기를 네. 아 공기만 넣어서 빼줬다가 신기하네요. 이게 아, 네. 오래 운전할 때는 네. 그래도 좀 도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휴게소 못 들렸을 때.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인데요. JBL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래 들었을 때는 좀 어떤가요? 제가 막기라서 네. 그렇게 막 음질이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이 고속 한 100km, 120에서 이제 물론 통화할 때 여기 이쪽에서 스피커가 나오긴 하는데 운전석 쪽에서 네, 잘 들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들려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죠. 레그룸 등받이가 또 헤드룸인데 네. 뭐 컴플레인 같은 거 좀 있었나요? 뭐 괜찮죠? 뭐 네, 그런 거는 전혀 뭐 역시 뭐 그랜저답게 그렇죠? 불편한 게 거의 없죠. 네. 그리고 2열 폴딩도 되죠? 안 되죠? 폴딩은 안 돼요. 폴딩은 안 되고 스키스로만 있어요. 스키스로만. 저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렁크는 네, 네. 조금 아쉬운 게 있죠. 아무래도 좀 높아가지고 높아서 유모차 외건 실을 때 조금 네. 이렇게 바퀴를 빼서 넣어야 되고 조금 그런 거는 좀 불편한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잘 안 타니까 유모차를. 높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차고가 뒤에가 트렁크 좀 위에 좀 너무 있다는 거죠? 아닌가? 네, 맞아요. 밑에 배터리 실려 있어가지고. 아 밑에 배터리 실려 있어. 아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그랜저 이 차의 장점인데요. 타보면서 장점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네. 다 말을 한 것 같은데. 다 말씀하셨죠. 단점도 다 말씀하셨죠. 네.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 있나요? 이거 좀 신경을 좀 더 써주지라는 거? 사실 하이브리드 그때 당시에 나왔을 때 이것도 3.3만 앞뒤로 주차하는 거 넣어줬고 8단도 3.0에만 넣어줬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키 여는 거 그것도 소나타에만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제 있으면 조금 윤택해지는 그런 옵션들이 이제 다 빠져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왜 그랬을까 싶죠. 차값은 얘가 더 비싼데. 그럴 수 있네요. 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뭐 옵션 등등등인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된다. 일단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거 자체를 왜 샀을까라고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네. 뭐 그거 그렇긴 한데. 후회된다는 거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아니, 후회는 안 돼요. 후회는 아니죠. 네, 후회는 안 그냥 돼요. 왜 샀을까라는 건데. 그러면 후회되는 거는 어떤 거? 아예 없다라고 보면 될까? 잘 샀다? 아니요, 썬루프 안는 거? 썬루프 받는 거? 정말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사실 애기가 없었으면은 뭐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네. 애기가 보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안 넣길 괜히 안 넣나 이런 그럴 생각은 수 하죠. 있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타는 거에 대해서 네, 다 만족해요. 당연하다. 자,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살려는 분들이 보통 이제 연비 때문에 이 차를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약간 하이브리드 괜히 샀다라는 거는 연비나 이런 키로수
또 연관이 좀 있나요? 너무 많이 타서 그냥 디젤로 살까라는 생각도 좀 드셨던 거예요? 요새 차들이 다 연비가 좋아가지고 사실 네, 맞아요. 크게 하이브리드를 사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그냥 1.6이나 2.0 사셔도 그닥 차이가 안 가솔린으로?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것만큼 가격을 뽑아내려면은 누가 어떤 분이 계산한 거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뭐 10만 킬로 일단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손해분기점이 나오는데, 근데 차주님께서 네, 거의 1년에 2만 5천 킬로면 사실 평균치보다 좀 높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장님은 그런 생각 조금 드시는 거죠. 아무래도 차값 자체가 조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 타야 되잖아요. 오래 타야 되니까. 네. 조금이라도 더 싸면 빨리 끝내고 네. 한 10만, 15만 전후로 해서 좀 바꿔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투자 비용이 많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네. 드디어 이해됐습니다. 네네네. 자, 그 외적인 후회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썬루프 정도, 그쵸?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 딱히 없죠?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풋등, 네, 아래 등 풋등 말고는.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메인 타스 정비성인데 사실 뭐 극강이죠. 뭐 불만이 없으시죠? 네, 없어요. 없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일류나 뭐 이것저것 일단은 손 좀 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네. 봐야 될 게 브레이크액이랑 뭐 저기 점검을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엔진 오일은 거의 10,000km에서 12,000km 되면 갈거든요. 네네. 빨리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긴 많은데 블루엔즈가 그래도 이제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은 이제 못 가더라고요, 잘.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든지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만 있으면 그런 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편하게. 소모품 유지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죠. 네. 엔진 오일 한번 갈 때 그냥 순정으로 갈면 8만 원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라세티도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 분도 그랜저 이왕 사는 거 그랜저까지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막 기아 모닝 갔다가 네. 갔다가 뭐 준중이 갔다 야 준대형 가자 그냥 한 방에 가자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잖아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이 차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나름 준대형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주님께서 일단 차를 먼저 타고 계시니까 좀 미리 좀 훈수를 좀 알려주신다면 야 이 정도는 벌어야지 그래도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순전히 차에만. 차값이 할부가 안 나가면은 네네. 차의 초년생도 충분히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부가 뭐 모든 차가 다 그러는 것 같긴데 할부가 끼면은 사실 5천만 원대는 연봉 자체가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5천만 원 정도 넘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쵸. 그게 아무래도 조금 편하겠죠. 편하지 않을까. 네. 만약에 한 가지 풀할부 기준인 거죠, 그렇죠? 네, 풀할부 기준으로 네.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질병이나 결함 잔고장인데 없죠? 타보시면서 저는 불 나간 거 말고는. 그때 초반에나 이제 카페 막 들어가서 막 보고 했었는데 네네. 요새는 거의 안 들어가요. 요새 요새 뭐 들어가서 볼 시간도 없고 요새는 또 이 차보다는 또 새로 나온 GN7 얘기가 많아가지고 뭐 별 관련 없는 얘기라 사실은 2.5 스마트 스트림 그것만 조금 이슈가 처음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오일 증강. 네.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산 이유가 또 MPI라서 산 거거든요. 네. 그래도 사골 엔진이라 고칠 거 다 고치고 거의 그치. 네, 그런 거 잔고장 없는 엔진이라서. 자, 잡소리나 풍절음 있나요? 풍절음은 사실 조용해서 들리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귀가 적응하니까 들리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뭐 되게 조용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한 2년 타다 보니까 그랜저도 풍절음이 있네. 네. 속도 한 80, 100 정도 하면 조금씩 들리죠? 네, 80, 80? 100
100 조금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100 조금 넘어야 된다. 네. 커뮤니티 이슈가 있다면은 아까 스마트 스크린 2.5. 네. 잠깐 이 차는 아까 MPI에서 이거 전혀 다른 거죠? 그 전 엔진이죠? 네, 그냥 계속 쓰던 엔진. 쓰던 엔진이어서. 자,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인데요. 어떠셨어요? 주위 반응은? 주위에서는 뭐 일단 실내가 예뻐가지고 네. 되게 잘 샀다라고 잘 하고. 샀다. 네, 벤츠 못 탔더라 친구가. 네, 통풍 없어가지고 통풍은 부러워하더라고요. 통풍만. 통풍만. 네, 그 차가 통풍이 아예 안 들어가는 차라고 뭐 해가지고. 사실 이게 5천 정도 되면 조금만 더 보태면 수입차가 그냥 사고도 남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A6가 네, 사정권이었어요. 사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옵션이 그래도 그랜저가 더 좋죠. 네, 유지비도 그렇고 뭐 하나도 그렇고. 그쵸.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인데요. 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나요? 에피소드랄 게 있나요? 딱히.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 보겠죠? 그랜저 하이브리드 2.4 캘리그래피. 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음, 했던 말씀 또 하셔도 괜찮고요. 뭐가 좀 있을까요? 이건 내가 타보니까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 그냥 편하게 잘 탈 수 있는 차량 같아가지고 누구나. 네. 네, K7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하게 K7. 타려면? 네. 이건 약간 조금 딱딱하다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K8을 가야겠죠? 어.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그랜저도 아마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아니면은 네,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취향 두 차이인 개. 것 같다. 네, 자, 어쨌거나 그랜저 캘리그래피 이 차는 그냥 일단 편하게 탈 수는 있지만 K7보다는 성차감이 좀 안 좋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것도 취향 차이죠. 취향 차이고요. 그렇죠. 취향 차이죠. 그렇죠. 네. 차주님은 조금 더 소프트한 걸 좀 선호를 하는 거고, 네, 좀 단단한 걸 원하시면 그랜저로 가라.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꿀렁꿀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단단함은 그랜저, 약간 꿀렁꿀렁한 게 K7.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이 차주님한테 네. 친구야 나도 그랜저 ID 2.4 중고차를 좀 사겠다 네. 라고 차주님한테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차주님께서 조언을 좀 해준다면이란 건데, 뭐 연식별 차이라든지 등급 추천이라든지 선택 옵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추천을 좀 해주실 것 같으세요? 중고로 사면 네. 굳이 그냥 구형 G80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지 마. 구형 네. G80 네. 네, 넘어갈게요. 야, 구형 G80 네. 그쵸? 가격이 네. 구형 G80이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보다는. 구형 G80이? 네. 그렇겠다. 네. 자, 이 차를 사려는 분들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차죠. K7이겠죠. 네. 누군가 차주님한테 그랜저 대 K7 뭐 사야 돼, 친구야? 알려줘봐. 저는 그러면 그랜저 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타다 보니까 그래도 너도 당해봐라. 아니 현대가 난 것 같아요. 너 당해봐라 보다는? 그래도 현대 난 것 같아. 네. 아무래도 브랜드가 현대가 좀 형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진짜 너도 승차감 이거 딱딱한 거 좀 당해봐 그러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야, 너 그런 경우냐? 나 그럼 그랜저 추천 못 하겠는데? 있나요?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 추천 못 하겠는데? 인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차를 끌려면 차에는 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또 엔진 오일 제때 갈고 뭐 소모품 에어컨 필터 정도는 스스로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네, 그 저거- 정도. 저거 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또 가솔린 사야 되냐, 뭐 하이브리드 사야 되냐, 뭐 디젤 사야 되냐, 막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차주님께서는 일단 먼저 타고 계시니까 네. 어떻게 좀 알려주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네. 승용차니까 세단이고 네. 디젤 소리는 디젤 탈락. 네, 저는 싫은 것 같고. 그러면 가솔린 대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너가 물어봤어요. 뭐 사야 돼?
뭘 주로 타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뭘 주로 타냐? 네. 뭐 사실 어떤 뜻이죠? 뭐 외곽 자주 타면은 네. 2.5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외곽이라고 하면 약간 고속도로, 네. 좀 고속 위주. 네. 어. 근데 시내만 많이 탄다 하면은 하이브리드가 그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연으로 차주님은 연으로 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내가 연에 몇만 킬로 타는데 네. 하이브리드 사야 돼? 그럼 가솔린 사야 되나 물어본다면 어떻게 추천해 줄 것 같으세요? 연으로 저만큼 타면은 2.5? 하이브리드가 난 것 같아요. 차주님 저 타면은 그러니까 네. 25,000km 넘으면은 네. 2만 킬로는요? 2만 킬로도 하이브리드가 낫죠. 15,000. 15,000은 가솔린 그냥. 15,000 가솔린. 네. 그러면 그 15,000과 2만 킬로 사이 타시는 분들은 알아서 네. 선택하시길. 자,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그랜저란 네. 뭐죠? 얘가 계약할 때 아무래도 음. 아이가 임신이 됐었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되게 처음으로 산 새 차기도 하고 애지중지하는데 요새는 그냥 자동 돌리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은. 시간 나야지 조금 셀프 세차하러 가고. 차주님한테 있어서 이 차는 맨 처음에 좋았지만 지금은 그냥 자동 돌린다. 네. 네, 편하게 탄다는 거죠. 네, 편하게 타면 될것 차는 같아요. 스모프입니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그랜저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4점 정도? 4점 정도? 네. 마이너스 1점. 당장에 무엇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이 됐을까요? 전륜인 거. 전륜인 거? 네.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또 있나요? 아무래도 친구 차를 타다 보면은 네. 이게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후륜이. 친구분 차가 아까 벤츠. 친구는 어떤 차 타세요? 요새는 저기 GT GT. 6 시리즈. 6 시리즈 GT 타다가 이거 타니까. 네. 어떻게 뭐 달라요? 배기량도 다르긴 한데 네. 그냥 좀 미끄러지듯이 나가긴 해요. 미끄러지듯이. 네. 얘는 스무스하게 나가고. 아닌가요? 그거에 비하면은 거칠죠. 그거에 비하면 이 차는 거칠게 네. 나간다. 네. 그거에 비하면 거친 것 같고. 그 외에는 네. 연비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그것도 6GT는 가솔린이에요? 디젤이에요? 네, 가솔린이요. 가솔린.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차주님, 네. 차가 없어졌어요. 돈이 다시 생겼어요. 차값이 그대로. 지금 당장에 이 차 또 사나요? 아니면 다른 차 사나요? 네.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SUV가 확실히 유모차 싣고 막 이런 건 좀 편해가지고 고민이 되는데 뭐 살 것 같으세요? 상관없어요. SUV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 살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뒤에 카시트도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자녀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자녀 한 분 계시죠? 네, 지금은 한 명이죠. 몇 살이죠? 지금 4살이요. 4살. 자, 4살 기준이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 뭐 삽니까? 4살 기준이면 80 가죠. 80? G80. G80 갈 것 같다. 네. SUV가 아니잖아요. G80은 세단이잖아요. 4살이니까. 4살이니까. 네. 만약에 지금 당장 이 차가 없고 돈이 생겼다면 난 G80 갈 것이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해서 이것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빠진 거? 그랜저에 대해서 내가 말 못한 것 같아. 캘리그래피 뭐 좀 있나요? 빠진 거는 없이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빠진 거 없이 다 얘기한 것 같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